9월 둘째 주 디센터 뉴스레터. What's after September? 9월 첫날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당분간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비트코인 월별 가격 흐름을 살펴봐도 9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부산시는 글로벌 거래소 FTX, 바이낸스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고, 만년 3등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었어요. 업비트가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업계 판도가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금리 인상이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6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해 뉴욕 주요 증시도 연일 하락세인데요. 파월 의장은 연설 도입부에서 간단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인플레이션이 2% 하락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거든요. 이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높고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최근 25년간 안정적 인플레이션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전했어요. 파월 의장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언급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979년 10월 6일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15.5%로 한꺼번에 4%포인트 올렸어요. 극단적 조치로 시장에선 대학살이란 표현도 나왔지만 볼커 의장은 이후에도 3년 넘게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폴 볼커 전 의장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초강경 발언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9월에 비트코인이 대체적으로 땡땡했다고? 비트코인의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월별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9월에는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9번의 9월 중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추세를 보였거든요. 다만 이번 9월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이더리움 머지가 이뤄질 예정으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암호화폐 가격에도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지금 무슨 일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지각 변동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 부산시는 바이낸스에 이어 FT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국내 시장에 뛰어든 건 아니에요. 앞서 본지에선 바이낸스, FTX, 크립토닷컴 등이 국내 중소 거래소 인수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바이낸스는 과거 국내에서 바이낸스 KR을 설립했다가 사업을 접은 이력도 있고, FTX도 빗썸 인수를 위해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전해졌어요. 이번 부산시와 협약으로 바이낸스와 FTX의 한국 시장 진출은 성큼 앞으로 다가온 거죠. 코인원도 지각 변동에 가세했어요.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업계에서 이번 사안에 주목하는 건 업비트도 지난 2020년 인터넷 은행 K뱅크와 손잡으면서 덩치를 급격히 키웠기 때문이에요. 카카오뱅크를 등에 업은 코인원이 기세를 몰아 업비트와 빗썸을 제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답니다. 비트코인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야. 고영빈 블록투리얼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19,000달러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당분간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는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서 21,500달러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어 크게 올라가면 23,400달러에서 24,000달러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번 주 디센터 뉴스픽. 이더리움 2.0이 실패할 거라고? 이더리움 샤딩은 실패할 겁니다. 기술이 구현되기까지 지나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만난 샤샤 이바노브 웨이브 최고 경영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어요. 그는 향후 블록체인을 도입하기에 유망한 분야로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지목했는데요. 이바노브 CEO는 아직 탈중앙화 자율 조직 열풍은 도래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보편화되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 등이 모두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ICO 허용 포함될까? 한국은행이 국내 암호화폐 공개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지난달 29일 한은은
유럽연합 의회의 암호자산 시장 법률안 미카 번역본을 발간했는데요. 한은은 미카의 사례를 참고해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해외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미등록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해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를 제외한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들은 여전히 내국인 대상 영업을 벌이고 있어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서비스는 국내 관리 감독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큰 문제랍니다. 디센터 뉴스픽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주 디센터 뉴스레터 잘 들으셨나요? 더 많은 뉴스레터를 들으시려면 지금 아래 링크를 눌러 오디오픽으로 놀러오세요.